안녕하세요. 편입논술 강의하고 있는 오진경입니다. 반가워요. 이번 학년도 벌써 시작이 됐죠. 그치? 2023학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2022학년도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다른 친구들보다 편입에 있어서 보다 높은 목표와 그치?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응원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편입 이제 논술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 강의를 그치 열심히 함께 진행하는 걸로 약속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2023학년도에 들어가는 편입 논술 이제 두 학교가 있잖아요. 그치? 그런 학교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 강의를 시청하기 시작하셨을 텐데요. 이 강의에서는 어떤 이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하면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제 편입 인문 논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소개를 하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라는 건데요. 이 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치. 논술이 뭔가? 그치.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편입에 있어서 그치. 인문 논술이란 뭔가? 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내리고 그치. 연관 커리큘럼을 얘기를 해야 선생님의 이런 흐름으로서 강의를 이제 구성하고 있구나 라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요 얘기부터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논술이 뭐야 얘들아? 논술. 대학 다녀봐서 좀 느낌이 이제 필요성이 빡 와야 닿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쵸? 선생님이 대입에서도 인문 논술을 강의하지만 그치? 실전에서도 하고 온라인에서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편입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훨씬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 같아. 맞아? 맞죠? 그치? 편입에서의 인문 논술이란 뭐냐? 이렇게 놓고 보면 대입에서의 인문 논술과 편입에서의 인문 논술이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입에서보다 편입에서의 이제 인문 논술은 제시문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대입은 어쨌든 간에 이제 학교 과정에서 그치? 고등학교, 중등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이제 기반해서 제시문을 출제하도록 권하고 있기는 하잖아. 그쵸? 그런데 반해 편입에서의 인문 논술은 제시문이 사실 가이드가 없어. 그러니까 훨씬 그치. 내용 출처를 보면 사실은 외국의 논문 출처 아니면 그치 영어 제시문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아니면은 그치 일선에서 이제 중등 때 배우지 않았던 그런 문학 작품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시문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그거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인 거야. 그 내용을. 맞아? 그치? 그러니까 대입 논술보다 인문 논술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편입 인문 논술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르진 않아.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해보면 모든 친구들이 상황이 다 비슷해. 배운 적이 없는 글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렵게 느끼면 다른 친구들도 어렵게 느끼는 거. 맞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편입 인문 논술이 대입 인문 논술이랑 그렇게 다르진 않다. 제시문이 조금 더 어려울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인문 논술이 뭔가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봐야겠네. 그치? 대입과 많이 다르지 않아. 그러면 내가 공부를 좀 해봤어. 대입 때. 그랬으면 정말 나이스지. 그치? 그래서 복귀하는 느낌으로 기초 강의를 듣고 기본 강의와 함께 열심히 실전까지 진행을 하면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인문 논술이 뭔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인문 논술을 수업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대동소이하게 얘기하는 부분 그거를 서머리에서 정리를 해보면 논제가 묻는 바를 먼저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얘를 제시문에서 찾아내야지. 그치? 왜냐? 배경 지식으로 푸는 게 요즘 논술은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잘 써낼 수 있다. 정답?
근접한, 그치? 뭐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 인문 논술에서는, 그치? 이런 부분을 발췌해야 돼라는 건 있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또 남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것을 배치해가지고 정리해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 요소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제시문에서 찾아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거 한번 줄게. 다른 문항도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할게요. 객관적으로라고 표현할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편입 논술은 논제가 묻는 바를 제시문에서 찾아 객관적으로 쓰는 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논리성이 필요 없는 그런 논제 유형들이 있어. 사실은 요약하세요라든가 단순하게 비교하세요라는 기본형 문제들은 사실 논리까지 필요하지는 않아. 제시문에서 잘 뽑아내서 적절하게 배치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라는 표현으로 선생님이 바꿨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맥락으로 선생님이 글을, 그치? 정의를 내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 얘들아? 제시문의 내용을 아무리 잘 읽어도 요약하세요라는 논제와 비교하세요라는 논제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세요라고 논제가 질문을 했는데 요약하고 있으면 땡, 감점이 된다는 거지. 그치? 거기서부터 감점이 시작이 돼. 그러면 아무리 내용을 잘 정리하고 핵심 내용을 잘 갖다 썼어도 이건 비교가 아니고 요약이잖아 라고 돼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게임 세. 그치? 합격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면 우리 뭘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빙고, 논제입니다. 그래서 논제와 관련된 공부를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치, 논술을 공부해요, 인문 논술 공부해요 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하는 테마가 뭐냐, 그치, 컨텐츠가 뭐냐라고 하면 논제 분석이야. 빙고. 그래서 선생님도 기초 강의부터 논제 분석을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논제가 묻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만 제시문에서 잘 찾으면 돼.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정리해주는 객관적인 맥락으로, 그치? 정리해주는 글을 쓰는 게 인문 논술의 전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학 다녀봐서 알잖아. 이거 레포트 쓸 때, 그리고 그치? 졸업 논문 쓸 때 우리 하고 있는 거였잖아. 빙고. 그래서 인문 논술이라는 건 사실 시험으로 맞닥뜨리니까 부담스럽고 막 하기가 좀 마음이, 그치, 불편해지는 그런 아이처럼 느껴져. 하지만 뭐라고?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라고. 그치?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그치? 나중에 뭐 졸업 논문 쓸 때라든가 또 이제, 그치, 편입한 후에 아니면 직장에, 그치? 내가 원하는 직장에 입사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여러 자료들 정리하고 그런 이제 뭐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그때 엄청 유용하다. 그리고 더해서 언제? 사실 입사하기 전에 뭐 해야 돼? 자소서 쓸 때, 그럴 때도 엄청나게 유용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탄탄하게 갖춰볼 건데요. 이런 인문 논술 우리가 공부하려면 선생님 어떤 커리를, 그치,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연간 커리큘럼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공부하려면, 그치, 인문 논술 공부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바로 빙고. 논제 분석부터 해야 된다. 그치? 논제가 무엇을 묻고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선생님이 사실, 그치, 아이들이 처음 만나서, 그치, 문제를 주고 만약에 논술을 쓰게 되는 상황이다. 그치, 그럴 때 쓰기 문제를 나눠주고 나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 모든 친구들 다 앉혀놓고 일단 문제를 나눠줬어. 답안지도 나눠줬어. 그치? 원고지 말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처음 제시문을 먼저 보는가, 논제를 먼저 보는가를 꼭 확인해. 논술 공부를 좀 해본 친구는 제시문부터 볼까요? 논제부터 볼까요? 논제부터 봐. 당연하지. 제시문을 쭉 읽고 논제를 보잖아. 그럼 제시문 다시 읽어야 돼. 물론 뭐 논제 하나 푸는데, 한두 개 푸는데 제시문을 한 번만 볼 수는 없지만 논제를 먼저 읽고 이거 요약 문제구나, 이거 비교 문제구나, 이거 평가 문제구나 라는 걸 이미 알고 제시문을 본다면 제시문에서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되는지를 이미 알게 돼. 그치?
그래서 논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연간 커리큘럼, 기초 강의, 그 다음에 기본 강의까지는 뭐 한다? 논제만 판다. 그치? 내용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뭐 5개 찾아야 되는데 3개밖에 못 찾았어. 아이쿠야. 막 나는 완전 그치 논술 기초 막 어린이다 막 이러면서 그치 막 이제 선생님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기본 강의 들을 때까지는 제시문 분석 잘 못해도 돼. 5개 중에 3개만 찾으면 돼. 7, 80점만 맞아도 그치 독해력 그치 제시문 분석력 7, 80점만 맞아도 충분히 넘어가면서 파이널에는 90점 이상의 답안 받을 수 있어. 뭐만 잘하면 논제 분석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틀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진행하는 기초 강의와 기본 강의에서는 뭘 위주로? 그렇죠. 논제 분석을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에서도 논제 분석을 하고 기본 강의에서도 논제 분석을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기초 강의에서는 논제 분석의 기본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건 거야. 요약 같은 경우 우리가 논제 분석할 때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요약이죠. 그치? 요약 논제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요약이라면 기본형은 어떤 거 가르치는 거? 논제가 이런 건 거야. 뭐라고? 가를 요약하시오. 이런 거. 이런 건 뭐? 그냥 제시문 하나만 요약하라고 했을 때. 단일 제시문 요약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기본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비교 같은 논제가 나왔을 땐 어떻게? 가와 나를 비교하세요. 비교는 무조건 제시문이 2개 이상이 있어야 되겠지. 하나만 비교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가와 나를 비교하세요. 라는 이런 논제. 만약에 평가 논제라면 뭐 가를 토대로 다를 평가하세요. 이런 식의 기본형 논제를 이제 기초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기본으로 넘어가겠지. 그치? 요것만 정확하게 하면 아무리 변주를 줘도 사실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여기서는 논제가 변형되어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런 변형이 사실은 최근에 출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또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신 유형으로서의 변형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토대로 그치 다시 한번 변주되는 그런 논제 흐름을 보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치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가를 요약하세요는 단일 제시문 요약형이니까 변주가 되면 어떡해? 단일 제시문은 아니라는 거야. 그치? 가부터. 원래 이제 연세대가 그런 문항을 좋아했잖아. 그치? 가나 다를 놓고 비교 분석하는 그치? 그런 이제 내용을 토대로 놓고 보면 제시문을 2 유형으로 분류해서 요약하는 문제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제시문이 뭐 짧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가나다라마가 6개네요. 그치? 를 뭐라고? 분류하고 요약하세요. 이런 식으로 논제가 변주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변주된 어떤 형태의 논제가 나와도 대비할 수 있도록 최신 유형을 기반해서 변형되어 있는 논제들을 살펴보는 거. 역시나 이렇게 요약, 비교, 자료 분석, 그 다음에 평가, 견해 제시, 대안 제시 이렇게 6가지 논제 유형을 기본형에서 볼 건데요. 그거 똑같이 그치? 6가지 변형된 논제 분석 공부를 기본 강의에서 합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논제 분석이라는 거는 일단 그치? 뭘 갖다 놔도 이거는 비교 논제구나? 이거는 자료 해석 문제구나 라는 것을 이제 가늠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화 과정으로 갑니다. 심화 과정으로 가면 이제부터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치? 제시문을 집중해야 된다고. 그래서 논제가 묻는 바를까지 여기서 우리가 마스터한 거야. 그치? 그거를 기반으로 뭐 하는 거? 제시문에서 찾아를 할 거. 그치? 요 강의는 2가지 흐름으로서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는 독해력 심화 과정으로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2번째는 논증력 심화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다른 건가 놓고 보면 사실은 논제가 묻는 바를 잘 찾아내는 게 독해력이야. 맞아. 그치? 그래서 얘는 좀 더 심화된, 그치? 스킬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독해를 잘하려면 사실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니, 얘들아? 독해를 잘하려면 사실은 어색함이 없어야 돼. 제시문을 딱 봤는데 선생님이 제일 어려워하는 제시문 사실 문학이거든. 문학. 그치? 선생님이 학부 때 국어를 전공했을 것 같지만 선생님 전공은 사실은 학부 때는 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지문 이런 거 나오면 너무 행복해. 그치? 다 알아. 용어를. 그런데 문학은 좀 약해. 국문을 전공하지 않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비문학이 진짜 좋고 사랑하는 나는 비문학만 만나면 막 날개를 놓는 그치? 날개를 달고 날아갈 것 같은데 문학이 나오면 좀 어렵단 말이야. 그치? 그거는 뭐 결국 많이 안 접해봐서 그런 거잖아. 생소해서. 그래서 독해력 강의에서는 많이 접해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주제별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인문, 사회, 그 다음에 뭐 경제, 그치? 정치 지문 뭐 이런 거. 이거는 뭐 당연히 거기에다가 뭐 과학 지문도 있고요. 환경과 관련된, 그치? 환경윤리 뭐 요런 지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심층적으로 독해력을 이제 배양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논증력. 논증력이라는 건 얼마나 논리 있게, 그치? 논리 있게 제시문 내용들을 정리하는가에 귀결이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테마로서 내용들을 파고들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제시문을 사실적으로 이해해서 풀어가는 논제인가,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하는 논제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론적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논제인가를 토대로 제시문들을 파고들 필요가 있고 이것을 이해한다면 정말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치?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완전 수월한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논증력 강의는 사실은 이 전체, 그러니까 논제 분석, 기초 기본 강의를 얻고 그 다음에 독해력 강의를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에서 이렇게 점프하면 완전 힘들 수도 있다. 그치? 변주되어 있는 논제도 보고 제시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별, 그치? 테마들도 이제 공부한 다음에 논증력 강의를 본다면 이 논제는 제시문에서 그냥 핵심 내용만 잘 뽑아내면 되겠네. 아니네? 그치? 주장과 그것에 대한 부연의 형태로서 재구성하면서 논리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논제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문에서는 없는 내용이야. 어느 정도는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상황에 대한 이해가, 그치? 반영이 되어야만 하는 논제야 라는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까지 가면 정말 선생님과 함께, 그치? 탄탄한 논리력을 갖춘, 논증력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기초, 기본, 심화까지 탄탄하게 이제 우리가 마스터를 한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그치? 실전으로 가야 되겠지? 실전 강의로 갑니다. 실전 강의는 이제 뭐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대체적으로는 뭐 10월에서 11월 요 2달 사이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듣고 그리고 나서 12월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그치? 12월에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그런 이제 흐름으로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이런 실전 강의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프 모의고사인데요. 처음부터 풀셋으로 문제를 풀면 아직 좀 너무, 그치? 힘들기 때문에요. 문항은, 그치? 뭐 1번 문항, 2번 문항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잘라서, 그치?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전체를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해설해주는 그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은요, 풀셋 모의고사입니다.
이렇게, 그치. 풀셋 모의고사는 전년도 학교 기출되어 있는, 그치. 진짜 시험을 실전에서 봤던 그런 문항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 이제 제출한 내용, 답안을 토대로 선생님이 서면 첨삭을 진행을 하고요. 그것에 따른 이제 해제 강의를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강의인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익히 알잖아. 그치. 대입 논술에 비해, 대입 인문 논술에 비해 대입 인문 논술은 각 학교별로, 그치, 뭐 4, 5월께가 되면 지난해에 기출 문제를 다들 이제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를 받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 진짜 친절한 학교는 뭐 출제 의도라든가 예시 답안? 어느 이제 제시문 자료 출처 어디에서 이제 자료를, 제시문들을 출제했는지 출처까지 다 밝히면서 예시 답안도 실어 놓는, 그래서 혼자 공부해도 되는 그런 학교들이 많아, 대입에서는. 근데 사실 편입을 보는 그치, 편입 논술을 보는 학교들은 친절하지가 않아서 이 자료를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 대입은 공개하는데 문제를, 기출 문제를 편입은 공개하지 않는 것 같아? 왜 그런 거니, 얘들아? 대입은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부에서, 그치, 중등교육이면서 의무교육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푸시를 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그치? 하지만 대입은 편입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미 고등교육은 뭐 사교육이잖아. 대학교 원래 안 가도 돼, 얘들아. 알고 있지? 안 가도 일을 할 수 있다면, 내 꿈이 있다면, 그치, 그것도 정말 멋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이제 표를 가지고 있고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치, 진학을 하려고 하는 거고,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정말, 그치, 우리 학교에, 우리나라에서, 그치, 내노라하는 그런 학교를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듣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제, 그치,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이라는, 그치, 교육기관은 이제 제재를 잘 많이 안 받는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공개를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이 문항을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한 해가 지나면이야. 그치? 교재로서 교재로서 일단은 우리가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지만 바로 전에 거는 우리가 당해년도에 잘 구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학원을 다니게 되는 거기도 해. 근데 어쨌든 그런 문항들을 우리가 풀셋에서는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전년도엔 어떤 게 나왔었는지 같이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내 답안은 그런 부분들이 잘 채워졌는지 확인해보면서 피드백 받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간 커리큘럼을 토대로 봤을 때, 그치, 얘네가 실전 강의가 10월에서 11월 정도에는 들어야 되는 강의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럼 얘는, 그치, 심화 강의가 뭐 두 테마로 나눠지기는 하지만, 그렇지, 이게 사실은 뭐 8월에서 9월, 사실은 7월 정도부터 들어도 충분히 이제 강의가 여러 개다 보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여유 있게 소화를 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기본 강의는 어떻게 돼? 사실은 기초 강의가 이제 새학기가 시작하는 1, 2월 정도에 이제 마스터해주면 좋지만, 그게 지금 이미 시간이 지났다. 그치?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이미 한 3월쯤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강의를 3월에 시작해도 크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완전 기본형이기 때문에 술술술술 넘어갈 거야. 아, 맞아, 이런 거였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하, 이 정도는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친구들도 워낙 많을 테니까요. 3월 정도에 시작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기본 강의를 4에서 6월에 들으면서 사실은 반복 학습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기초랑 기본 강의를 반복 학습을 해서 논제 분석을 단단하게 한 다음에, 그치, 어떤 논제가 딱 나왔어, 표현이 달라, 요약하세요가 아니야. 그치, 정리하세요라든가 핵심 내용을 찾아 쓰세요라든가 이런 표현이 나왔단 말이야.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요약을 물어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단련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치, 내용들을 꾸려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마지막에, 그치, 파이널에서, 실전에서 성공에 이르는 길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수업의 연간 커리큘럼은요, 이렇게 3월부터, 그치, 기본 강의,
쭉 진행이 된다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질문들 좀 있어. 그치. 편입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문과 친구들은 전적대학교에서 성적, 그치. 학사 편입이든 일반 편입이든 전적대학교에서의 그 성적이 또 일단은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 필요한 게 영어 점수잖아요. 그치. 공인, 화학 자격증에 영어 점수가 사실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먼저 좀 챙겨놓고, 그치. 영어가 어느 정도 점수가 오르면 800점대 후반, 900점대 초반까지 오른 다음에 논술을 하겠다. 그리고 논술에 대해서 아직도 망설이는, 그치. 내가 어느 학교를 쓸지 잘 모르겠고, 연고대까지 쓸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차곡차곡 준비한다면 논술이라는 것은 정말 나를 정말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도 초반에 말했잖아. 뭐라고?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애다. 그치? 자소 쓸 때도 필요하고, 레포트 쓸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논문도 써야 되고, 나중에 이제 입학해가지고, 아니, 입학하고, 입사하고, 이후에 보고서 쓸 때까지도 분명히 영향력을 미치는 게, 쓰기. 그러니까 논술과 관련된 그런 이제 분야인데,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챙기기만 한다면 사실 선생님 수업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 근데 차곡차곡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이러한 뭐랄까 배경지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시문들의 내용도 그렇고 논제가 물어보는 바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어디 가서 발표를 할 때도 프레젠테이션 같은 수업을 이제 뭐 회의를 진행을 한다거나 학교에서 발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도 사실은 논술이 돼야 구술이 되는 거거든. 흐름을 잘 타야 되거든. 선생님처럼 이렇게 맨날 논술 수업하고 수업하는, 그치? 이런, 그치? 뭐 서면만이 아니라 대면에서도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말을 뱉었느냐에 따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까지 계속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되거든. 문맥이 어색하면 마음이 어색해.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약간, 그치, 레벨이 쌓여야 어디 가서 말 좀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대학에서도 분명히 필요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필요한 그런 역량이란 말이지. 발표 역량이라는 건, 그치?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수업을 찬찬히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내공들이 쌓여. 그치. 분명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 이 오프닝 강의를 들으면서, 커리큘럼 강의를 들으면서 아직도 내 논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는 친구들, 포부는 있는데 내가 거기까지 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망설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연구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 지금 벌써 시작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지금 시작해야 돼. 영어 점수라는 게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지만 내 생각만큼 차곡차곡 잘 안 오를 수도 있어. 물론 결국에는 900점 넘고 990점, 그치? 좋은 점수 받을 거지만, 꼭 받을 거지만, 그렇지만 이게 당장 상반기에 받고 하반기에 논술해야지 이런 계획대로 잘 안 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서류 제출하는 바로 그치? 바로 직전까지 영어 공부를 손을 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 선생님이 수업을 10년 넘게 진행을 해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과감하게 기초 강의와 기본 강의를 일단 들어. 그치? 요거 사실은 단일 강의야. 얘네 둘은. 그러다 보니까 한 달. 그치? 4월, 5월 이렇게만 들어도, 3월, 4월 이렇게만 들어도 사실은 충분히 반복 학습하면 마스터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쉬었다가, 그치? 계속 반복하고 쉬었다가 독해력 정도만 듣고 점프해도 좋고, 그치? 다 들으면 훨씬 더 이제 다른 친구들과 변별력 있는 답안을 작성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도 충분히 제시문에서 이제 논제가 묻는 부분을 잘 찾아내서 충분히 완성도 있는, 그치? 그런 답안을 쓸 수 있으니까 변별력 있는 답안으로서 내 답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에 시작하는 친구들 선생님도 많이 만나잖아요. 특히나 뭐 여름방학 정도 때, 그치? 이제 일반 편입인 경우 2학년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기 때문에 학교 이제 성적도 챙겨야 되다 보니
2학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7, 8월 이때 사실 논술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면 진짜 좀 촉박해. 그런데 진짜 2학기 시작하고 나서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 9월부터. 그때 이제 기초는 일단 묻어두고 기본부터 시작해. 그러면 기초는 이건데 이거 안 배우고 이거 시작하면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9월, 10월, 11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이런 생각 들어. 나 진짜 잘못하는 것 같아. 나 논술을 하면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어. 대입 때 논술을 해서 기초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9월부터 시작해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할 텐데 정말 나 완전 논술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그치? 논술 어린이. 이런 친구들은 완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적어도 7, 8월에 시작하는 게, 7월에 시작하는 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초기본 강의를 먼저 익히면 살짝 쉬었다가, 그치? 여름방학 끝머리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요. 아니라면 나 진짜 논술 처음 한다. 그리고 나 논술 해서 연고대 가겠다. 이런 친구들이라면 지금 시작해서 선생님과 함께 연간 커리큘럼 안에서 실력을 쌓고, 그치? 역량을 쌓아 연고대에서 합격하는 그러한, 그치? 성취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선생님 2023학년도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였고요. 기초 강의에서 우리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